청취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뉴스를 소개하고 이슈를 짚어보는 해시태그 AI 유형동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세계 각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의 막강한 군 전력이 고전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지도부의 전략적 실수, 러시아군의 훈련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 개혁 실패와 우크라이나 특유의 지형,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거센 저항까지 복합적 이유로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드론의 활약입니다. 보급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에 길게 늘어선 러시아군 전차 행렬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손쉬운 표적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전의 주축으로 부상한 드론이 전세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까요? 군사용 드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우리 군은 어떻게 드론을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광주광역시에서 드론 테러에 대응하는 훈련이 전개됐습니다. 다음 달 개최되는 광주 현대 양궁 월드컵을 앞두고 가상의 상황 훈련을 한 건데요.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할지도 모를 드론 테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실 나우철 주무관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관실에 근무하는 나우철 주무관입니다. 네, 광주에서 드론 테러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던데요. 이것은 지금 올해 5월에 개최될 강주시 양궁 월드컵에 대한 대테러 합동훈련을 우리 강주시에서 보유한 드론 운용단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광주시 드론 운용단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네, 이번 3일간 우리 선 애행 연습을 했거든요. 이틀간 네. 같이 14개의 기관과 같이 해서 폭발물, 화생방, 군집 드론 등을 이용한 복합 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했는데요. 우리 강주시 민간 드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적을 가장한 테러를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선 공격형 드론 2대가 출몰하여 우리 경찰이 이것을 제압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민간 드론은 공격형 드론 2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드론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훈련이 사실 쉽지 않은데요. 광주는 드론 운용단이 있어서 보다 생생한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주광역시에서는 작년 10월 27일 날 민간 공경 합동 드론 영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3월 달에 드론 운영단을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은 드론 테러입니다. 예전에는 총으로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지금도 가능하지만은 작은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 국가 기밀 중요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앞으로 꾸준히 국방부에서 우선적으로 국가 중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KBS 방송국이라든지 네.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 지정된 곳에 음파로 이제 드론 출몰 오면은 막는 방법이죠. 그러면 광주시 드론 운용단은 어떤 단체들이 참여해 있습니까? 네, 우리 드론 운용단은 일단 5개 자치구에 지부장, 이게 드론 단장, 부단장, 그리고 5개 자치구에 각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3명이서 만약에 유사시 재해가 발생됐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대원이 긴급하게 드론을 띄워서 그 영상을 우리 시 종합상황실에 송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생업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분들은 드론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음. 좀 어떻게 보면은 네. 자원봉사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화재가 났다. 그다음에 벽이 뭐 지난번에도 장미 앞 봉선동 장미 아파트 벽이 붕괴 위험이 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그 즉시 그 근처에 있는 대원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일단 공군 제일전투 비행단에
허락을 받습니다. 사전 허락을 받고 나서 출동해서 드론을 띄워서 그 영상을 우리 시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하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 영상을 보면서 컨트롤 타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 뭐 공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단체들을 구성하는데 뭐 공이 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정보기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네. 저랑 저희 팀에서 같이 근무하는 비상대비 담당 남창식 계장님하고 같이 작년 2월 달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지켜보면서 그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중앙통합방위를 하면은 화랑훈련이나 을지태극 연습을 가장해서 북한하고 전투에 대해서 사전 연습을 하는 건데, 예행 연습을 하는 대화인데, 거기서 네. 계속 드론에 대한 위기의식을 많이 갖추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되질 않은 이상 드론에 대해서 막을 방법은 점점 지자체는 적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꼭 드론을 이용해서 조의 재해재난, 비상시 드론을 띄워서 어떻게 보면 드론이란 것은 한 사람의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천만 원이 들고 유지하려면은 또 그 인건비만 해도 한 6천에서 7천, 그리고 장비 포함하면 1년에 1억 정도가 듭니다. 한 그렇죠. 사람을 하게 되면.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간 드론 운용 단체,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다음 경찰청, 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영상을 재재난 시, 비상시에 우리 시 종합상황실로 받자. 그 아이디어를 같이 창안해서 작년 2월 달부터 2021년 2월 달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그다음에 국정원 강주지부 30일 보병사단 공군 제일전투비행단 331 군사안보 지원부대 소방안전본부 여러 단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경찰청까지 포함해서 TFT를 6개 그다음에 뭐 SK, LG 이런 단체 그다음에 현장 확인 거의 작년에 한 8개월 정도를 이 구축 영상 이거 어떻게 보면 위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저희 아이디어로 구축 실현해 나간 거거든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민간 드론 단체입니다. 민간 드론 단체는 우리 소방이나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경찰청에서 들어오는 현장까지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근데 다 만약에 광산구에 시설이 있는데 남구에 사고가 나면은 광산구에서 남구나 북구나 가기에는 너무 많은 골든 타임이 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민간 드론 단체는 강주 시내 전역에 다 있습니다. 우리 23명은 구별을 뽑아놨기 때문에 선발했기 때문에 네. 일하다가 갑자기 이 문자가 오면 이분들은 사명감이 굉장히 높아요. 돈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강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면은 이게 더 중요한 일 아니냐 이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또 출발해서 출동해서 그 상황을 오면은 재해재난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은 혹시 모를 재해재난이 발생 시 이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소방이나 경찰, 군도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긴 하죠. 단체들을 사실 한데 모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본인들이 할 수 있다. 자기 영역이다. 그런 생각들을 다 처음에는 갖고 있었죠. 우리가 보유한 장비로만 해서 충분히 강주시를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니 갑자기 큰 재해가 일어났는데 산불이 일어났는데 강원도 산불이 일어났는데 한 기관의 힘으로는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단체가 다 힘을 모아서 하나의 정보라도 빨리 모을 수만 있으면은 그것이 골든타임이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지. 이게 각각 따로 놀다 보면은 제각기 자기들만의 구성된 걸로 투입하다 보면은 더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래서 강주시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음. 혹시 그 과정에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거기 하도 설득이 안 되니까 4년 전에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움직였지만은 4년 전에는 또 일론 머스크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기꾼에 가깝게 칭호를 받았다. 네. 뭔 전기차를 그 사람이 만들 수가 있냐. 장난감이고 거기는 부서지고 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전기자동차를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부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는 이렇게 됐지만 현재는 공유의 시대다. 한 개인, 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국가 재난 시에는 모든 우리 기관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결집을 해야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설득을 했죠. 네. 최근에는 민방위 훈련에도 드론 운용단이 참여했다면서요? 네네, 이번에는 2년 동안 민방위 훈련을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토의 형식으로 강주시가 주도적으로 전국 단위로 했지만은 또 토의 형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는 실제 사항을 가정해서 우리 비골 안전전화센터죠. 우리 도시공사 옥상에 있는 곳에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만약에 미사일 공격이 도시공사 건물에 맞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위에 올라간 상황을 가정해서 부상자, 붕대 묶고 있는 사람들 가정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 근처에 있던 민간 드론 대원이 현장에 드론을 띄워서 그 옥상에 있던 상황을 현장 상황을 우리 시 종합 상황실에 전달을 해서 저희가 그 시 종합 상황실에서 그걸 보면서 컨트롤을 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좀 혁신적인 모델을 좀 제시를 했죠.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이라 하면 사실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민방위 훈련하면은 또 벨 울리고 사람들 지나가다 차 멈추고 또 호루라기 불면은 이제 가까운 근처로 이제 숨고 그런 또 형식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드론 운용단의 참여로 보다 양질의 훈련이 된 거겠네요. 그렇죠.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드론 운용단은 거기 이번에 테러 훈련, 그다음에 이번 민방위 훈련, 또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 보면서 산불이라든지 재해재난 이것을 즉각 출동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실전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또 저희가 연결하도 않고 협약식만 많이 협약식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나라 간에도 MOU 체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 정부도 똑같이. 그렇지만 결실은 이루어지는 게 몇 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작년 10월 27일 날 7개 기관이 드론 영상 협약식을 했지만은 저희는 그냥 이 협약식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구축을 작년에 2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이번처럼 실전 거기 각 기관별 긴밀하게 협조 체계해가지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재재난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 도약하려면 드론 산업도 참 중요한데요. 네네. 드론 운용단의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드론 산업은 강주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 드론 운용단에서 보면은 이번 훈련도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저도 같이 현장에 가봤는데 어떻게 이것은 기술도 좋고 이분들 말로써 손기술을 하거든요. 네. 드론을 움직이는 게 손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자긍심이 높고 참여율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다. 또 기관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강주 드론 운영단이 제일 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주신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 강주 드론 운영단은 강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드론 운용단과 안전정책관실의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또 올 8월 달에 을지 태극 연습이 실시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이번에는 군, 그다음에 경찰, 소방, 우리 민간 드론 운영단이 합동으로 가상 상황을 설정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이거 실시간 드론 영상을 저희가 충무시의 상황실에서 보면서 각계 군, 경찰, 시, 이게 재난, 소방까지 해서 토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또 가을에도 경진대회를 통해서 드론 경진대회를 통해서 계속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안 일어나야 되지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난을 꼭 우리 강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드론 운용단이나 민간 군경 그 통합 드론단에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군은 50만 명이라는 대규모 병력과 사단을 유지해 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드론의 활약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 이상 군사력은 병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도 AI를 기반으로 한 무인 로봇 체계 도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군사용 로봇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당면한 상황에서 우리 군도 드론 전사 육성에 조금 더 힘내주기를 기대합니다. 유형동의 해시태그 AI, 그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